우선 첫 번째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순물질이란 말입니다. 순물질. 자, 순물질 아니면 뭐예요? 혼합물이죠. 혼합물.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을 잘 보면 순물질의 증기압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순물질의 증기압. 그러면 제목을 저렇게 썼다는 얘기는 혼합물의 증기압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혼합물의 증기압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성립되겠어요?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순물질에서 적용되는 거고, 혼합물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혼합물에 대한 증기압은 다음 챕터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순물질의 증기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순물질의 증기압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 바로 온도 되겠습니다. 온도가 순물질의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순물질을 A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A가 액체 상태에서 증기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 이 논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증기압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증기압은 몇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증기압이 정의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무슨 그릇? 닫힌 그릇. 그리고 두 상태의 뭐? 공존. 그리고 상경계가 어떻게? 일정. 한 요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증기압이라는 게 정의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증기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세 가지 조건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딱 봐도 이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액체일 거고요. 그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증기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현재 T1 요게 현재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1 얘는 현재 증기압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가 T1이고, 그래서 증기압이 정의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의 증기압을 P1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앞으로 계속 뭘 할 거냐면요, 계속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하고 가열할 겁니다. 그러면 열을 계속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온도 T2는 당연히 앞선 T1에 비해서 이 T2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무조건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계속 가열입니다. 열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가열을 해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맨 처음 눈에 띄는 건 바로 상경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선 그게 눈에 딱 나오거든요. 상경계가 처음 여기였다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상경계도 저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 현재 온도 T1일 때 현재 증기압을 P1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재 온도 T2에서는 그 증기압을 P2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이겁니다. P1, P2를 비교하면 P2가 무조건 큽니다. 그리고 T1과 T2를 준비하면 T2가 더 크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 둘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알죠? 필요 충분 조건. 자, 이게 뭐냐면 T1이 고온이에요? T2가 고온이에요? T2가 고온이죠. 온도가 증가해서 살펴보면 무조건 증기압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역으로 난데없이 증기압이 커져서 온도를 살펴보면 무조건 온도도 증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온도 증가와 순물질의 증기압 증가는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달라질 때도 있을까요? 언제나 그럴까요? 모든 액체들에 대해서 언제나 이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수식도 있긴 합니다만 뭐 수식 도입해서 뭐라고 하고 말건 간에 우선 저 사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좀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또 가열했어요. 하여튼 뭐 계속 가열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타나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삼경계에 위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보이시죠?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증기량이 많아진 것 같고 액체량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때도 A하고 A의 액체와 증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벨 이때 온도를 TB 백설표, 이때 이 압력을 P 백설표라고 해보자. 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증가시켜 증기압이 증가하다가 뭐처럼 요 1번의 상황처럼 하다가 그 증기압이 1atm, 일기압이란 말 알죠? 일기압. 요거에 도달했다면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노멀 보일링 포인트. 자, 노멀 보일링 포인트 우리말 번역이 뭘까요? 노멀 보일링 포인트 우리말 번역 정상 끓는 점. 알겠죠? 정상 끓는 점. 그걸 TB 백설표 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정상 끓는 점 데이터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구의 정상 끓는 점? 무르의 끓는 점 몇 도라고 얘기해요? 100도란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요 실험을 하는데 여기 무르를 담았어요. 무르를 담고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닫힌 그릇에 공존해. 근데 그때 압력을 측정을 했더니 요게 1atm이야. 그럼 이게 무를 하면 얘가 온도가 몇 도라는 얘기야? 요게 100도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때 100도, 뭐 알코올이면은 80도, 뭐 이서면은 36도, 뭐 그런 식으로 물질에 따라 여기에 있는 정상 끓는 점이 달리 나타나겠지?
그런데 어쨌건 정상 끓는 점이 어떻게 정의된다? 요렇게 정의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증기압이 몇 기압이 될 때? 1기압이 될 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됐죠? 훈이 오빠 알겠죠? 그래. 그래도 훈이 오빠는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다 꼬박꼬박 와주네요. 훈이 오빠 알고 봤더니 되게 성실한 것 같은데요? 훈이 오빠 평소에 성실해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다 꼬박꼬박 잘 왔군요. 그래요. 현진,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성실하게 변한 거예요? 원래 꼭 그렇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매우 긍정적이란 뜻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고마워요, 현진. 그래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이 정상 끓는 점의 정의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요 2번 내용의 첫 번째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내가 좀 말을 어렵게 썼나 싶은데요.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이 뭐예요, 성현아? 상식적인 보일링 현상이 과연 뭐예요? 뭐라고? 액체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더 쉬운 표현 없을까요? 맞는데, 그 맞는 말인데, 조금 더 편하게. 아주 일상 용어로. 이거 너무, 예를 들면은, 동생 있어요? 동생 몇 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 동생에게 상식적인 보일링을 설명한다. 자, 상식적인 보일링이 뭐예요? 그거 끓는다고? 예, 바로 부글부글이에요, 부글부글. 부글부글. 성현아, 부글부글 알죠? 그 왜 라면 끓이려고 물 올린 다음에 물 끓이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상식적인 보일링이라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 라면을 끓여야 돼. 냄비에다가 물 올리고 레인지 올려서 불 올렸어. 한참 있다 보면은 연기 풀풀 나다 갑자기 불불 하지. 그때 사실 몇 도라고 해? 사실 우리가 그때 몇 도라고 해? 100도라고 하잖아. 근데 놀라운 건 물을 100도씩 1기압이면 부글부글 하지 않아요. 고요합니다. 이상하죠? 왜일까요? 자, 뭐냐면 라면 끓일 때는 100도시면 부글부글이라는 그 현상 알죠? 난리국방구 치는 거예요. 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글부글이 안 일어나는 건 고사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100도여도요. 물은데. 성현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봐봐요. 이게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봐봐. 정상 끓는 점인데 안 끓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끓는 점인데 안 끓어요. 안 끓는데 끓는 점이라고 정의한다니까?
저 생각해보면 되게 정의가 합당해요. 정의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실제 이렇게 실험하면 안 끓습니다. 끓는 현상이 관찰이 안 돼. 부글부글 안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보는 부글부글은 뭐예요? 왜냐? 지금은 무슨 그릇? 닫힌 그릇 속의 상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물리학적으로 증기압이 계속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기압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닫힌 그릇, 두 번째 공존, 세 번째 상평형, 알겠어요? 그게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상평형, 평형이 뭐라 그랬어요? 상경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상경계가 일정한 거예요? 평형은 상경계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글부글은 시각적으로 부글부글하는 건 상경계가 일정한 거예요? 상경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상경계가 변하는 거잖아요. 뭐 움직이잖아. 그럼 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닫힌 그릇 속에 상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물 넣고 100도 씌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만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실 모든 그릇은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100% 열린 그릇이죠? 왜? 닫힌 그릇은 실용성이 없잖아요. 그릇이 닫혀 있으면 담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닫힌 그릇을 말만 닫힌 그릇이라고 하지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닫힌 그릇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그릇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닫힌 그릇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닫힌 그릇은 아무 때나 있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굉장히 잘 조작된 상태인 거예요. 닫힌 그릇이라고 하는 건. 실험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조작된 상태여야 닫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제 실험을 하면 진짜로 무르고 100도씨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상황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의 상식적 보일링은 그렇다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의 상식적 보일링은 열린 그릇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닫힌 그릇 속에서는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도 보일링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한 상황이다. 됐죠? 됐습니까? 자, 요 두 개 됐죠? 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 추가적인 설명은 교재에 있고요. 뭐 필요하면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냥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린 그릇에서만 우리 평소에 부글부글을 관찰할 수 있다. 훈육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버르바 이겁니다. 정상 끓는 점은 분자 간 인력의 척도입니다. 분자 간 인력의 척도다. 자,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두실 건 이거예요.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저 정상 끓는 점 방금 TV 백설표라고 쓴 것 요것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분자간 인력이 커질수록 정상 끓는 점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진다. 아시겠죠? 예? 분자끼리 서로 끈끈하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서로 손을 꽉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놈 꽉 잡은 손을 풀어 헤쳐가지고 야 너 기체가 돼서 혼자 날아가라 라고 하면 열에너지가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열에너지를 많이 줘야 날아가게 할 수 있으니까 분자간 인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강해진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교재에 보시면 48페이지 그림 12가 있는데 보이시오? 48페이지 그림 12 찾았습니까? 48페이지 그림 12 찾았쇼? 자, 요 그림은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로도 직접 출제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잘 눈여겨 보셔야 하는데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48페이지 그림 12 요거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 자, 그럼 이제 뭐냐? 자, 내가 지우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줄게요. 준다? 준다? 자. 그럼 이제 그 그림이 뭐냐? 자, Y축이 승기 앞, X축은 연도. 알겠죠? 연도.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연도를 변수로 증기압을 상수로 하겠어요? 함수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증기압과 순물질 증기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액체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액체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무관하게 온도에 따른 증기압 분포는 함수로 표시하면 대부분 무조건 이런 꼴들로 표현됩니다. 알겠죠? 이런 꼴들로 표현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잘 봐요. 이 그래프 딱 보시면 어떤 두 점을 비교해요. 두 점을 비교하면 자, 짜잔 이런 식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짜잔 이런 식으로 증기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래프 패턴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를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 짜잔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알코올이라고 하죠. 알코올 어디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까? 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코올을 어느 반에서 그 중학생 수업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알코올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대한 답은 술이었거든요. 근데 알코올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손소독제라고. 맞지요? 손소독제 알코올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야 이게 그 관점의 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알코올은 술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중학생이 생각하는 알코올은 손소독제인 거지. 근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그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이게 뭐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막 크게 약간 뭐라 그러지? 웃기면서도 약간 놀랬어요. 진짜로. 나는 당연히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술을 먹는 내 입장에서인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학생들은 손소독제를 자주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여튼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anyway 그 알코올 그리고 요것은 물.
무르라고 해봅시다. 무르. 그럼 이때 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짠 요 y축에 요 가상적인 보조선이 바로 증기압이 1기압일 때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 온도 몇 도? 무르 증기압 1기압 그때 온도 몇 도? 100도씨. 이게 H2의 뭐라고요? 정상 끓는 점이라고요. 맞나요? 그렇다면 뭐 이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요 온도가 몇 도냐면 78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다 외워요? 대략 80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물의 정상 끓는 점과 알코올의 정상 끓는 점을 보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물 쪽이 더 크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한다? 요 놈의 분자간 인력이 뭐하다? 더 크다 라는 해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간 인력에 대한 척도 생각을 할 때 저렇게 뭐냐면은 정상 끓는 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됐죠? 그래서 거기 48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 22라고 있을 건데 찾으십니까? 연습 문제 22 찾았어요? 자, 얘는 그 수능 화학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만 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화학토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수업 내용만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22도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거기 답도 있는데 해설은 없는데 문제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혹여나 잘 안 풀리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그 다음 요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요쪽. 그러면 가열을 했을 때 그때 온도가 TC가 된다고 합시다. TC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번째 바로 온도가 커져서 TC에 도달한 순간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나한테 요걸 하라고 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할 거고 조금 있다가 오늘도 즐거운 퀴즈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준비하도록 합시다. 짜잔.